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마련하고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 번도 대권에 대한 의지를 직접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선 출마 가능성 언급되고 있고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귀국하면서 행보 하나하나가 관심인데요. 정계 개편론과 맞물린 충청 대망론, 또 반기문 대망론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스튜디오에 이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드디어 입국을 했습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두 분 각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나설 것이다. OX. 이강윤 정치평론가님 어떠세요? 텔레비전처럼 마치 OX요? 네, 보이진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세모인데. 세모.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청취자분들 싫어하시겠죠. 그렇죠. 현재의 새누리당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선 후보로 추대되거나 형식적인 경선을 거치지만 거의 내정된 듯한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의 일부 세력이 그를 대선 후보로 옹립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내홍이 있고 일부 세력의 이탈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네, 예측입니다. 쉽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종섭 국장님은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까에 네.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네. X에 가깝네요. 저는 X에 가깝습니다. 네. 허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한 번도 나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동안 이야기를 대략 압축해보면 자,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니 지난해에는 1년여 남아있으니 현재는 7개월 남아있으니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시오. 이런 정도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이제 들끓습니다. 자, 오늘 관훈클럽 간담회가 있잖아요. 대선에 관련한 메시지가 좀 나올 걸로 보세요. 이평론가님. 전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유엔 총장직은 아시다시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혹평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국제 정치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고 그렇죠. 국가 원수급인 물론이고 네. 아직 임기가 있는데 나 임기 마치면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고 비판받을 일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설령 흉중에 네. 약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일부러 재임 중에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는 그런 말은 네.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당연한 말씀 거고요. 좀 하지 마세요. 흉중에 흉중에. 가슴 속에 혹시 대권 우리 의지가 풀어서 있다 얘기합시다. 하더라도 쉽게. 오늘도 당연히 여지껏 해왔던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쪽으로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자꾸만 쏠리는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네. 선을 일단 긋겠죠. 선을 글 것이다. 흉중이란 말은 가슴으로. 네. 자, 소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비슷한데요. 네.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러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유종의미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잘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 난 집중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무총장과 관련된 언급으로 국한하지 않을까. 지금 사무총장 자격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대선 출마라든지 기타 등등을 좀 더 진전된 언급을 기대하기는 좀 네.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어차피 간담회 자체도 정식 간담회도 아니고 잠깐 그냥 인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 자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권의 이제 묘한 특성이 해석의 여지를 주는 이제 신호들, 시그널들이 있어요. 사실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TK 방문,
이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일정 소하이다.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자, 오늘 제주 포럼에요. 정진석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나경원 의원,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확대 해석은 경계하지만 모두 이 충청과 관련 깊은 그런 인사들 아닌가요? 소 국장님. 예. 그건 맞죠? 예,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뭐 잘 모르겠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두 분은 어쨌든 둘 다 충남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는 것이고 충청도와 관련이 있고 오늘 참석하는 뭐 구성원도 구성원이지만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원종 전 그랬죠. 충북도지사죠. 네. 임명이 되면서 역시 충북분이니까 그것도 연관이 있고 또 그 전으로 조금 올라가 본다면 청와대 이제 의전비서관에 이른바 반기문 맨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윤여철 네. 비서관이 또 임명이 됐고 이런 부분들 등등등이 이제 쭉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 충청 출신들이 어떤 당청에 좀 포진을 하게 되고 그런 것과 반기문 총장의 이른바 반기문 뭐 대망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을 내세워서 친박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동된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뭐 볼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만한 상황들이 좀 네. 있죠. 제가 볼 때는요. 정치적으로 보거나 해석하려 들면 아주 당연하고도 단순한 행위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네. 4.13 총선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대참패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뭐 잠룡 주자들이라고 하는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등등이 만약에 뭐 국회 입성하고 살아났다면 이번 반기문 총장의 방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론들이 과연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쓸까? 네. 그 생각해 보거든요. 네. 적어도 뭐 오늘 포럼에 정진석, 홍문표 등등이 참여하는데 공교롭게 충청 출신이다. 그래서 충청과 TK가 연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네. 의미 부여나 해석 같고요. 네. 일부러 그렇게 조합했을 리도 없고 각기 지금 맡고 있는 당직이 그러한데 공교롭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뭐 포럼에 누구누구가 왔다. 그래서 충청 플러스 TK 이것을 읽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거야말로 제비 한 마리로 봄을 앞당겨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충청과 TK가 연합해서 차기 보수계열 정권을 만들자라는 시나리오 또는 발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직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게 뭐 득표면이건 여지껏의 관성의 탄력면이건 좀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늘 관훈 포럼과 연결시키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 자, 오늘 포럼에서 너무 과도한 해석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 TK 연합론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네.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바로 그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친박계 안홍준 의원이요. 오늘 모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지 101%라고 본다. 이 반기문 총장 얘기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흉중을 읽었어요. 자, 친박계 또 홍문종 의원 상수다. 내년 대선에 있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친박은 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가요? 조 국장님.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정권 재창출이죠. 네. 뭐 작은 조직도 우리가 보면 어떤 조직에서 회장이 있고 차기 회장이 그 회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차기 회장이 됐을 경우에 네. 굉장히 조직 자체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네. 전임 회장이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런 회계에 관련된 조사도 하고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 세력으로서는 영속된 그러한 흐름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친박계 나아가 새누리당에서 마땅히 정말 경쟁력이 강하게 어떤 좀 입증이 되는 그러한 후보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안홍준 의원의 얘기처럼 출마 의지가 101%다라는 얘기는 저는 관측도 되지만 일종의 좀 압박성이라고도 보여져요. 나와라 나와라 하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관측만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와야 된다. 나와라라는 그러한 어떤 강한이 지금 친박계 쪽에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건 반기문 총장의 결심과는 저는 현재 일정한 온도차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이평론가님, 이 친박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결이 좀 맞습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관료란 탈정치, 비정치, 중립적이니까 네. 어디든 어느 그릇에 담기든 그 그릇의 모양에 맞추는 속성을 갖고는 있죠. 네. 혹자는 이것을 영혼이 있네 없네 그렇게까지 발전시켰던 기억도 납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고도 성장을 했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서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이 됐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고 네. 그것 때문에 의리상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은 노정부 참여정부 때 그랬으니까 그 의식은 별로 없을 네. 거라고 봐요. 네네. 어느 정파가 그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나서서 했던 거고 네. 그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은 우리 모두의 일종의 플러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결을 논하기에는 우리는 그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되게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서 혹독한 검증 무대에 선다면 상당히 아플 것이다. 일테면 전두환 정권 당시에 김대중 전 네. 야당 총장에 대한 동향 보고를 연수생 신분으로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에서 특히 친박계에서 구인난 아닙니까? 구인난. 근데 친박계에서는 자기들과 가까운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창출을 시키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배출한 국제기구의 최고위급 인사인데 네.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환상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만들어서 선거판을 꾸려가자라는 욕구 시나리오가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의 대담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 주신 얘기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충청 TK 연합론, 연합구도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또 이게 이번 그 5박 6일 행보인데 말이죠. 네. 이 안동을 방문하고요. 29일 일정입니다. 그리고 또 경주를 방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포럼 외에는 물론 이제 거기도 일정이 있습니다. UN NGO 컨퍼런스라든가 행사들이 있지만 공식 일정이 안동 하회마을 방문, 또 경주 방문. 왜 이렇게 TK 지역만 찾나? 이게 또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 건데. 네. 자, TK 충청 연합구도 어떻게 보세요? 이번 방문지 선정은 경주에서 지금 유엔 관련 행사가 열리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거긴 당연히 가는 거지. 네. TK여서 가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 경주가 네. TK 지역의 한 곳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앞뒤가 조금 바뀐 그리고 것 또 같고요. 경주는 워낙 국제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한국의 제네바 같은 곳인데 저는 차라리 이번에 주말에 이틀간 서울에 개인적인 일정이다 그러면서 아직 공표는 안 하고 있고 서울에 와서 머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JP를 만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파괴력이 큰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석되어야 할 일정이라고 네. 보고요. 아직 네.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관측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이번 선거 구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충청은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네. 지지난 8년 전 대선 때는 충청이 보수 계열이 아주 전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그래도 호각세를 좀 이뤘고 네. 물론 야권이 생각보다 많이 얻은 점도 있습니다만 네.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곳인데 반기문 총장 그다음에 현재 여권에 새로 충원된 라인업 이런 것들도 보면 충청 민심에게 호소할 만한 거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기존에 충성심 강했던 TK만 다시 공고하게 결집시키고 수도권의 보수 세력들을 다시 묶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번에도 우리 주도하의 권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반기문은 굿 카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공교롭게도 야권에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물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청 출신이긴 네. 하지만 그쪽을 제외하면 부산 경남 쪽이 좀 많죠.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모두 다 부산이나 창원 이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호남과 PK, 충청과 TK 이런 식의 지금 세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TK 충청론의 이 연합론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 또 아예 이제 거기에 또 맞대응 카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PK 부산 경남과 호남의 연합구도 등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른바 한국 정치의 이제 좀 평균화 현상이다라고 좀 봐요. 이것이 네. 과거라면 이렇게 구도로 딱딱 짜여져서 특히 지역구도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딱딱 짜여져서 그 표 호남 플러스 충청 지금 얘기처럼 충청 플러스 DK 이러면 거기 이제 인구수 딱 더하고 거기 수도권은 반반으로 나누고 등등등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에 나타난 민심들은 이게 지금 대구 예를 들면 TK 같은 경우만 봐도 김부겸 홍일학 의원 당선됐죠. 네. 또 무소속 의원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이 거의 23%를 네.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본다면 굉장한 균열이 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이건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이른바 평균화 현상을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고 이러한 흐름이 대선에서도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이 충북 출신이고 그러니까 충청도 표를 좀 먹고 또 이번에 이제 안동 경주 방문하고 또 TK 지역이 아무래도 새누리당 세가 세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러한 식의 어떤 분석 틀 자체가 좀 다음 대선에서는 먹혀들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요. 이것은 너무 이 어떤 행보 같은 것을 어떤 자꾸 그 틀에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려고 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분석이 나오는 건 아닌가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는 상당히 혹독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검증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이 YTN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유엔 결의문의 정신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동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반 총장은 검증을 견디기 어렵다. 괄호 열고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만일 가로 닫고 100% 패배한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소 국장님 검증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사실 만약 출마한다면? 지금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는 게 많지는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오랜 외교관 생활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하나의 이제 영웅시된 반기문. 네. 사실 현대판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국민으로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위인전에서 반기문 총장 얘기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건 대선이라는 국면 자체는 이제 이른바 정권을 둘러싼 사활을 건 전쟁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본인에 대한 부분 아까 이강윤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교관 시절의 그런 행보 네. 이런 것도 검증이 되겠지만 친인척들 특히 동생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또 거론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어떤 정말 언론이라든지 기타 정치 세력에 의해서 검증이 들어갈 경우는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는 사실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워낙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이미지를 반 총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회창 후보처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른바 검증, 네. 또는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선이 참 모호합니다만 그래요. 선거전이 맞습니다. 격화되고 박빙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럴수록 더 이전투구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선거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개인 공무원, 성공한 공무원이어서 일국의 외교장관을 지내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오르게 된 반기문 총장의 개인적인 성공 역정 그거 가지고 큰 시비가 있을까 싶어요. 네. 오랜 공직 생활 그 자체로 일정 부분 검증은 됐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정치판에서의 검증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뭐 DJ 동향 보고를 왜 꼭 당신이 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당연히 야권에서 제기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유엔 총장으로서 과연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느냐 가지고.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시비 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네. 이를테면 정량적으로 뭘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논란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왜 그럼 이런 말을 했겠니라고 계속 물으면 별 할 말이 없을 때는 이것은 이슈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개인 반기문에게 뭐 경어를 안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후보가 된다고 치고 네. 정치적 근육이나 맷집이 있느냐? 정당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출마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가장 큰 선거인 대선 거기에 후보로 나서서 과연 검증이라는 이름에 또는 심할 경우 네거티브성 질문 공세 비판에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 점은 누구도 본 적은 네.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뭐, 대권 출마의 의지, 아직 뭐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이야기 이제 계속, 뭐, 내일 모레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 또 결산해보기로 하고요. 정작 본인이 네. 죽어도 안 나간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몇십 분간 떠든 게 참 허무해지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네. 이게 어쨌건 올 연말까지 이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뭐 바로 1월 달에 바로 그냥 국내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래저래 뭐 정리하고 그러면은 2, 3월 달 되면 대선까지 시간이 사실 1년도 네. 안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이 대통령직이라는 그 복잡한 상황을 잘 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겠는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예. 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